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안 그래도 오심이 많은 리그로 조금 악명이 높은데요. 이번 시즌 유난히 이제 2라운드밖에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오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기당 옐로카드가 역대 최다치를 찍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프리미어리그에 이렇게 오심이 많고 또 이제 그 경기당 옐로카드 숫자가 늘어나게 됐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맨유하고 울버햄튼의 개막전에서 큰 논란이 있었죠. 후반 추가 시간에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그 맨유 골키퍼인 오나나가 울버햄튼 공격수 칼라이지치를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볼을 쳐내지 못하고 이렇게 잡아서 긁어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비디오 판독까지 하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가 끝나고 울버햄튼 감독인 게리 오닐이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프로 심판 기구인 PGMOL에서는 VAR 심인 마일스 숄스버리가 주심의 판정이 명확하고 확실한 오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느꼈기에 비디오 판독이 판정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다, 이게 확실하다 이런 오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주심이 가서 보고 이제 체크를 할 텐데 그것까진 아니고 약간 좀 미묘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에 대해 이제 PGMOL 그 프로 심판 기구인 건데요. 제1그룹 매니저인 존 모스가 이제 경기가 끝난 후 울버햄튼을 찾아와가지고 해당 장면은 페널티킥이 맞았고 이는 명백한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심판협회장 하워드 웹 역시도 이제 울버햄튼 쪽에다가 오심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트넘과 맨유전의 논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기 판정도 전체적으로 조금 이상했어요. 발이 들어가는 장면에서 토트넘도 한번 페널티킥을 받을 뻔한 장면이 있긴 했었거든요. 맨유도 한번 있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가르나초의 슈팅을 로메로가 이제 6탄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오른손 여기 뻗은 데에 맞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으나 심판은 이게 의도성이 없다라고 해서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슈팅한 지점과 수비한 지점이 붙어 있다 보니까 피할 수도 없었다. 그냥 의도성이 없었다. 이거는 그냥 볼이 와서 맞은 거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이 이렇게 벌려져 있었고 높게 올라간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게 핸드볼 반칙이 맞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그 맨유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 해당 장면을 이제 리플레이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건 명백한 페널티킥이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는 존 모스가 우리 드레싱룸에도 사과하러 올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제 그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매 경기 시작 전에 심판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의 판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울버햄튼전 그 오심과 그 뒤에 나올 오심들과 비교하면은 경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뒤에 이제 더 큰 건들이 있는 건데요. 바로 그 리버풀과 본머스전에서 58분경에 리버풀 수비형 미드필더인 맥칼리스터가 상대 10번 선수인 크리스티의 발을 걷어차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크리스티가 먼저 볼을 쳐냈어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경합을 하러 왔는데 크리스티가 먼저 쳐냈고 여기서 이제 맥칼리스터의 발이 크리스티의 발을 걷어차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PGMOL에서는 퇴장 근거로 맥칼리스터의 스터드가 보일 정도로 발이 높게 올라왔고 또 이제 맥칼리스터에게 파울을 당한 라이언 크리스티의 파울 접촉 지역이 높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어요. 하지만은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발 안쪽에서 그러니까 발 쪽에서 접촉이 이루어졌고 거기다가 심지어 맥칼리스터가 이게 부딪히려고 하니까 발을 빼려고 했다는 거죠. 즉 힘이 실리지 않았고 이게 워낙 빠르게 달려오면서 속도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틀리니까 다이렉트 레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경기 VAR 심이 바로 과거 클롭이 편향됐다고 비판했던 역사가 있는 폴 티어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리버풀 쪽에다가 악의적으로 판정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본머스 감독인 이라올라조차도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소프트한 파울이었다. 난 잘 모르겠지만은 진짜 세계에서는 이건 레드 카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리버풀 쪽에서는 맥칼리스터 퇴장 판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리버풀의 항소 제기에 대해서 리버풀 팬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항소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패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항소하면은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항소가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규칙상 항소가 실패하게 되면은 징계 기간이 더 늘어나게 돼요. 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는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맥칼리스터의 파울은 파울 맞고 옐로감까지 맞아요. 클롭 감독도 옐로감은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다이렉트 퇴장은 아니라는 거고,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게 되면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항소를 한 건데, 이게 실패하면은 4경기 혹은 5경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 리버풀 에코에서는 리버풀 팬들의 반응을 올린 건데요. FA가 그 판정을 지지하기 위해 어떤 변명을 찾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게 퇴장이 맞는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그거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이제 숨을 참지 않겠다, 숨 참지 않고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이제 0xjank 유저 같은 경우는 항소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3경기 동안 그를 잃을 수는 없다, 너무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Sure why not 100 유저 같은 경우는 리버풀은 아마도 항소해서 질 것이고 FA는 티어니를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리버풀이 항소하는 건 옳은 일이다. 즉 리버풀이 패하더라도 이건 항소해야 된다. 이건 정의를 위해 항소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선 26870083 유저 같은 경우는 리버풀이 토요일에 10명의 선수로 30분 동안 경기를 해야 했다는 걸 고려하면 매우 불공평한 처벌일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근데 웬일로 리버풀의 항소가 성공했습니다. 리버풀 구단 공식 SNS에 맥칼리스터의 퇴장 처분이 취소됐다라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에 힘입어서 맥칼리스터는 이제 뭐 다음 경기 출전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토미야스가 60분경에 시간 지연 행위로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사실 여기서 토미야스가 시간 지연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원래 그 전에 하베르츠가 스로인을 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조금 지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미야스가 던지려고 가니까 심판이 옐로 카드를 준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제 67분경에 여기서 이제 조르단 아이유가 상당히 잘 돌아섰어요. 터닝 동작이 좋았는데 토미야스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게 뭐 각도에 따라서는 잡아 끈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손이 잡아 끌지 않고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손을 대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유가 마치 잡아 끌렸다는 듯이 이러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여기에 대해서 유망한 기회를 방해했다는 의미에서 옐로 카드를 부여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토미야스는 옐로 2장 누적 퇴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경고 누적 퇴장이 더 자주 나오고 있다. VAR 왜 사용 안 해? 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왼쪽에 적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8 경기마다 옐로 카드 누적 퇴장이 발생했다. 반면 지난 9시즌 동안 평균 20.2경기당 한 번의 옐로 누적 퇴장이 있었다. 즉 지난 9시즌 대비 이번 시즌 4분의 1 경기마다 더 빠르게 이제 옐로 카드 누적 퇴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그냥 내용들을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VAR
빠른 골 판정, 페널티킥 판정, 명백한 오심 판정, 그리고 직접 레드카드 판정 등 4가지 상황에서만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두 번째 옐로카드 누적에 이은 레드카드 판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디오 판독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토미야스가 살짝 건드린 건 맞으니까 아예 파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잡아끈 건 아니니까 옐로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경고 누적 퇴장 같은 경우는 VAR 판독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지연 행위로 인한 옐로카드에 대해서는 토미야스가 실제로 8초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스널이 전체적으로 볼을 오래 소유하고 있었기에 토미야스에게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것도 약간은 억울한 처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유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일부 리플레이에서 약간 잡아당긴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너무 가혹하고 혹자들은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주장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판정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 올린 겁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소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심판은 이례적으로 엄격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번 시즌에는 평균적으로 4.8경기마다 옐로카드 누적 퇴장이 있었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시즌이 유난히 내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경기당 시간 지연에 대한 옐로카드 숫자인 건데요. 이것도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잦은 빈도로 이 경고가 주어졌는데 이번 시즌은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옵타에서도 이번 시즌 유난히 항의에 대한 카드와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한 카드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은 지난 시즌에 항의에 대한 경고는 4.1경기마다 한 번의 카드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0.95경기마다 한 번의 카드가 주어지고 있고요.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한 카드도 지난 시즌에는 4.4경기마다 한 장의 그 카드가 주어졌는데 이번 시즌은 1.4경기마다 한 장의 카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여름에 이제 룰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연되거나 했었을 때 이거를 조금 엄격하게 해가지고 카타르 월드컵처럼 추가 시간을 많이 주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룰이 바뀐 건데 이것 때문에 심판들이 시간 지연 행위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항의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해서도 바로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기가 늘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 뭐 최근 추가 시간 막 11분, 13분 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빠르게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 바로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디 애슬레틱 칼럼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은 다른 팬들 입장에서 아스널 팬들이 또 징징댄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같은 추세면은 경고 누적 퇴장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머지않아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스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 옵타에서 이제 그 재밌는 통계를 올렸는데요. 이번 시즌 경기당 옐로 카드가 역대 최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 이번 시즌 경기당 4.7회의 옐로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는 유일하게 경기당 4회 이상의 옐로 카드가 나오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즌 이전까지 가장 많은 경기당 옐로 카드가 나왔던 거는요. 1998-99 시즌 경기당 3.7회의 옐로 카드가 나왔고요. 또 2016-17 시즌에 경기당 3.7회의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즌에 경기당 3.6회의 옐로 카드가 나왔고요. 2014-15 시즌에 또 경기당 3.6회의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2021-22 시즌에 경기당 3.4회의 옐로 카드가 나왔고 2019-20 시즌에도 경기당 3.4회의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첼시와 승격팀인 루턴타운의 경기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본머스가 한국 시간 토요일 밤 8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울버햄튼은 토요일 밤 11시에 에버턴과 경기를 치르고요. 황의조 선수의 소속팀 노팅엄 포레스트는 맨유와 같은 시간에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는 바로 8월 28일 월요일 새벽 0시 30분에 있을 뉴캐슬과 리버풀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3라운드에는 오심 없이 평온하게 제발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3라운드 경기들이 끝나면은 주요 경기들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